전세 사기. 나도 내 자식도 당한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온통 떠들썩합니다. 사기를 당한 젊은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그 수법들을 알아보고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입자들이 당한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마디로 법제도조차도 필요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가장 치밀한 수법이 매매 시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사전에 판을 짜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세를 놓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신축된 건축물에 그런 수법의 적용이 가능하겠죠. 신축 빌라는 인근의 구축보다 시세가 당연히 비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신혼부부 같은 임차인은 아무래도 집이 깨끗하니 끌릴 수밖에 없겠죠. 장차 새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겠죠. 그러니 그때까지 우선 빌라라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당연하겠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거래 사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면 누구라도 넘어갑니다. 부풀린 가격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매매 가격 대비 70% 정도로 전세를 놓으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부동산 경기도 상승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렇게 계약된 집은 새로운 명의자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최초 임대인은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새로운 명의자와 중개한 악성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수고비를 두둑하게 챙기겠죠. 전세 가격이 비싸도 이런 수법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기름을 붓는 제도가 하나 생겼었죠. 바로 정부의 전세보증금 처리 대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마련한 대출 제도이지만 이것은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와 악성 임대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쯤 되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축 빌라일지라도 인근의 구축 빌라보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0% 이상의 가격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 집이라 너무 마음에 든다면 월세 부담이 있더라도 반전세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선순위로 전입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매매 시세보다 비싼 전세로 있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니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칠까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순위 세입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아주 저렴한 시세라고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피스텔의 분양 적정 가격이 2억이라고 해봅시다. 이놈을 3억으로 매매 거래 사례를 만들어 놓고 거래 신고를 하면 저절로 국토부의 사이트에서 매각 사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는 같은 오피스텔의 중개 매물로 3억으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 상승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 오피스텔의 시세는 그냥 3억이 되는 겁니다. 이 매물은 근저당이 1억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나 분양업자들은 시세 3억 물건을 전세 1.3억으로 저렴하게 놓는다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재력가라든지 등의 허세 이야기를 펼칩니다. 근저당 덕분에 전세가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이후 명의를 동원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저당 대출이자와 원금이 변제가 안되니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시세 2억보다 비싸게 낙찰될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낙찰되어도 가장 먼저 세금으로 먼저 배당받아가 버리고 다음으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나면 내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이 든다면 세입자도 마음을 비우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입니다.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인근에 있는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몇 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관으로는 빌라나 다세대처럼 깔끔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이 고시원입니다. 이런 곳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가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있는 건축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10번을 받아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고시원에 들어온 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주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젊고 스마트한 청춘들의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합니다. 사회 첫 출발한 자식한테 전세 자금을 대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세를 할 부동산이 있고 전세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국가는 올부 김 박사와 같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대책을 물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젊은 청춘들에게 가장 먼저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동산 부분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입니다. 사회 첫 출발하는 청춘들이 가장 먼저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 이 사회에 관한 인식이 어떨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뭐 그런 개벽다귀 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라 그러세요. 네가 아파봐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아픈 게 최고지.